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지 아카데미의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리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원 선생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7년 정도 됐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보다 어린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배경이나 UI로 진로를 바꿔야 하나 싶어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주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20대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천재라고 추앙하고 이에 뒤떨어져서 포기한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이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이제 뽑아보자면 세계 정상급인 선수인 메시가 있습니다. 자, 메시는 축구 천재라고 불리죠. 근데 메시가 있다고 다른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포기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메시보다 몸값이 낮은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메시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메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관심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걸 메시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시의 경기를 봅니다. 축구 관중이 한 명 증가했네요. 메시 경기를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축구 경기도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경기도 보고, 자, 어느덧 K리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에 직접 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메시가 한 역할은 뭐죠? 축구 시장을 넓혔습니다. 여러분을 축구장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손해를 본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메시 효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받은 피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축구 산업의 발전을 가져다 줬죠. 라이벌이지만 공생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그레마스 기호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자, 발신자는 어떤 사명을 주는 상대를 말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메시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메시가 한 역할은 축구에 관심을 증대시킨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받은 사람은 손흥민 선수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축구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구 선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커 플레이어. 결국 다른 축구 선수들은 메시보다 몸값이 낮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다른 축구 선수들입니다. 메시는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닙니다. 메시는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만큼 받고 있었을 뿐이고,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다른 축구 선수들이 수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로 인해서 축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는 2D 아티스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림 쪽에 대입해 본다면 뛰어난 아티스트를 한 명 넣어 보겠습니다. 뛰어난 2D 아티스트. 자,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김영태 씨가 있죠. 김영태 씨가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에서는 우리가 2D 일러스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2D 일러스트에 대한, 게임 일러스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의 증대가 김영태 씨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자, 2D 일러스트의 시장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결국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김영태 씨를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김영태 씨나 메시가 발신자의 위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여러분께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수혜를 주죠. 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인간 유형 분석 툴에는 인간을 건강한 상태, 보통의 상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 짓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질투를 느끼고 반사회적으로 변하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극을 받고 동기의 부여를 받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감성적 분석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뇌가 발달해서 감정에 자주 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얼마 전 미국에서 파킨스병이라고 하는 임상치료가 성공했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하버드대 김강수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파킨슨 병의 임상치료를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20살 때 뇌질환을 한번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번 받았었는데 이때 저를 치료해준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김무성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김무성 교수님은 부산에 있는 백병원에 계시는데 현재 파킨슨 병의 치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권위자 중 한 분입니다. 또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한우분들과 한우의 가족분들에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파킨슨 병의 임상치료를 성공했다고 해서 이 교수님이 파킨슨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연구를 그만두실까요? 제 생각에는 김무성 교수님은 임상치료의 성공을 너무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값싼 치료제, 대중적인 치료 방법들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좋아하고 자신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겁니다. 자, 애니어그램상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같이 감성적인 측면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파킨슨병의 임상을 성공시킨 이분도 너무 훌륭하지만 저한테 가장 훌륭한 사람은 김무성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메시가 최고의 선수일 테지만 저에게는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축구라는 즐거움을 안겨준 사람이 손흥민 선수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다시금 발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수신자의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좋은 아티스트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세상을 넓혀주는 조력자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이 질투로 인해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